우리가 이 법의 총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가 제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가 되고요. 세 번째가 제3장의 중개업 등이 되고요. 중개업 등이.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4장에 우리가 지도 감독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중개사 협회가 나옵니다. 그 여섯 번째가 우리가 보호칙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벌칙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5주 동안 배우게 된다. 이 일곱 파트를 총 몇 주에 걸쳐서 5주에 걸쳐서 분석하게 된다. 그 중에 오늘 첫째 주에는 1장의 총칙과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 해가지고 총 10여 개의 전문을 배우고 할 거예요. 쉬운 한 개 중에 우리가 오늘 10개를 배우고 하니까 오늘 빠진 사람 10개가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 첫 번째 나온 부분이 총칙 아닙니까? 이 총칙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가 제1조가 나옵니다. 1조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돼요. 두 번째가 2조가 나옵니다. 2조는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개념을 지어놨어요. A는 B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3조는 법에 정해진 법정 중개 대상물이 나와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소개가 되는데 요거 세 가지를 이 법의 공통분모라 해서 법에서는 공통분모를 뭐라 부르냐면 총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는 공통분모를 뭐라 부른다? 총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법의 총칙에서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 두 군데인데 하나가 2조의 용어의 정의, 또 하나가 3조의 법정 중개 대상물. 앞으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별표를 3개 한 부분은 예외 없이 매년 출제가 되니까 올해도 당연히 출제가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무조건 나오고 올해 또 이 목적이 아주 유력합니다. 목적이 아주 유력하니까 목적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법의 최종 목적이 7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법의 최종 목적 7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위에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중개사의 업무인 중개 업무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분쟁을 우리가 해결하는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되는데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조문이 쉬운 한계이기 때문에 재판함에 있어서 부족한 내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판사는 재판을 거부하지를 못해요. 어쨌든 재판 청구가 있으면 답을 해줘야 돼요. 그때 판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조문이 1조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을 고려해서 재판을 해야 하니까 1조는 재판 규범이면서 또한 중개사법 쉬운 한계의 간통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 규범도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에 지금 4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껴둔 거예요. 아껴뒀단 말은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출제하게 되면 그 밑에 박스에 과거에 있었던 이법 목적이 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1조의 목적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중개사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빠른 시간에 찾기 위해서는 애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또 그러한 암기력이 뒷받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장을 외우려면 IQ가 한 1000제쯤 돼야 돼요. 여기에 1000제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답을 찾아야 하니까 문장으로 외우지 않고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답을 찾은 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뽑아보면 먼저 첫째 줄에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거하고 전문 동그라미 부동